저는 그 요즘에 그 뇌재생 프로그램이라는 거. 뇌재생. 네. 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 여기서 스트레스 관리도 있고, 뇌 운동. 예. 뇌 운동은 다도, 체스, 장기 이런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요 명상 지도가 끝나고요. 뇌 활성화하는 거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명상 지도자 잘 읽었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그러세요. 어떻게 해서 머리가 30대고 기억력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랬냐. 그 다음에 이게 정보가 들어오고 좀 이렇게 파악이 빠르냐. 제가 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이 있어. 그거를 제가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단전호흡이나 이 기술은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별 효과가 없다는 사람이 근데 그게 그 원인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가 중요한 뭐? 케토제닉 상태. 케토제닉 상태라는 게 우리말로 좀 표현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단식하고 금식 상태에서 이 기술하고 단전호흡에 효과가 나요. 제가 요새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운동하면 효과가 없어요. 저는 뭐 저절로 다이어트 한 게 아니라 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체중이 이제 빠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61에서 61.5 여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장 체중이 작을 때 관리를 61에서 61.5로. 그게 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 얼굴이. 그 상태에서 수련하면 효과가. 괜히 먹었네. 케톤 상태에서 예. 수련해야지. 만약에 많이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수련하면은 효과가 떨어져요. 공복 상태에서. 네, 공복 상태. 지난번에 우리 여기 초창기에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수련할 때 그거는 하늘의 에너지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은 땅의 에너지다. 음식을 많이 먹고 수련을 하면 하늘 에너지 받기가 이제 덜 들어온다.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박사님하고 이제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 그게 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굶은 상태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당뇨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티몰이라는 약이 스티몰 알칸이라는 약이에요. 그 지방을 녹이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를 먹고 그러면 되게 기술은 효과가 확 나타나요. 그거 잘 기록해 놓으세요. 기술형 관련된 정보는 다 정리해 놓으세요. 네. 원장님이 내가 필요해서 그래. 그러니까. 원장님이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기관련해서. 자, 오늘은 우선 지난번에 제가 손도바님하고 정성효 박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만이산 갔을 때 4명이서 박사님한테 지도받은 게 아우라 보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기억나는 나름대로 아우라 보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손도바님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고 우리 정성효 박사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손도바님한테 먼저 부탁드려 볼게요. 아우라 보기를 어떻게 하라고 나는 들었다. 그냥 봤는데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해서. 제가 두 번 지도를 받았어요. 한 번은 유사범님한테 지도받고 한 번은 김 박사님한테 지도받고. 근데 처음에 유사범님한테 지도받을 때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김 박사님이 뭐 별다르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요. 그냥 집중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관상세포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요, 관상세포가? 그 정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네, 먼저 하신 다음에 관상세포를 보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호흡을 가다듬고 눈의 초점을 우리는 이렇게 항상 눈의 초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 눈의 초점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눈이 멍 때리는 약간 이 허공 전체를 보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계속 호흡을 하면은 그러니까 보겠다는 마음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념의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보면은 보인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럼 보인다. 딱 맞는 얘기였어요. 그 보려는 마음이 이렇게 눈동자를 움직이잖아요. 눈동자를 움직이고 신경이 이제 약간 말하자면 교감신경? 항진이랄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내고 이렇게 보려는 마음이나 이런 초점을 맞추려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보셨을 때 어떤 것이 보였어요? 어떤 상태로? 김 박사님 오라도 보고 서로 돌아가면서 오라를 봤는데 다 오라가 좀 달랐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오라들이 보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오라장이 좀 넓고 크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작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불을 켜고 봐요, 끄고 봐요? 불은 켜고 봤어요. 네. 불 켜고. 칼라는? 칼라는 사람마다 달랐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억하면은 무슨 색깔, 나는 무슨 색깔이 보였던 것 같다. 김 박사님은 하얀색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오라장이 있었고, 이제 누구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저하고 권호성 씨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얀색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이 환해졌다라고 그렇게 봤는데, 권호성 씨도 그렇게 봤다고 하고, 박사님이 그거를 기운을 이쪽으로 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보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푸른빛이 있는 분도 계셨고, 황금빛, 이분은 황금빛이 보였었고, 그때 위부리님 있었는데, 위부리님은 약간 푸른색으로 있었고, 됐어요. 그럼 박사님의 아우라가 뭐라고 그래요? 오라장은 그 자기 에너지장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필드장. 네. 우리 정 박사님. 관상세포 모르겠어요. 감독님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의수단전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데 단전이 있다고, 사실은 단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단전이 있다는 것처럼, 이게 보겠다는 의지가 가는 데가 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눈에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보는데, 이제 관상세포는 여기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눈 밑자리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눈을 초점을 맞춰서 사실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범주 내의 걸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보고 그게 이제 이렇게 보인다고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건데, 아우라는 우리가 경험한 그 인식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눈에 초점을 흐린다는 게, 눈을 이렇게 뭔가를 보려고 집중을 하면 그 이제 물질적인 상이 보이겠죠. 근데 이걸 초점을 풀 수가 있잖아요. 공공의 초점을 풀면은 그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보이는 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상세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력보다 훨씬 많은 거를 볼 수 있으니,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의 그 에너지장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아우라인데,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아우라의 색깔을 가지고,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어떤 그 방편인 것 같고, 고정된 그런 선입견인 것 같고, 느낌을 느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아우라를 볼 때 자기가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지.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사진이나 영상에서도 보여요. 사진이나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우라가 보여요. 자, 그럼 다 설명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 관상세포가 눈동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박사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요쪽 주변에, 눈 주변에. 네이버로 찾아보세요. 관상세포. 예. 다른 분 생각은 어떠세요? 보셨던 분은?
그럼요. 다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무심이 돼야지 돼요. 마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진짜 뭐 멍 때린단 말이 딱 맞아요. 우연하게 그럴 이렇게 때,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순간부예요. 근데 내가 보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 얼핏 보이는 거지. 저를 본 적 있어요? 그때 한번 봤어요. 저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지금. 아, 그때 유방에서 한번 봤어요. 예. 뒤 배경이 하얄 때 잘 보이는 거야. 저쪽에 이제 방구상 옆에 그 벽면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그 하얀 뒷면이 그 하얀색일 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수련할 때 손가락에서 이제 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보고 싶으면은 밤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딱 끄고 들어가서 앉아서 한번 보이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로라가 아니고 아우라잖아요. 아우라가 뭘 우리가 사람들이 아우라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보이는 거는 주로 경계면 쪽에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아우라는 전체의 서라운드로 다 발산이 됩니다. 그죠? 서라운드로 발산이 되는데 앞에서 발산되는 거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나와도 그냥 투과되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보여요. 근데 옆에 경계 부분 거기서 가장 이제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도대체 아우라가 뭘까? 그리고 이제 홉수골 가서 이제 낮에 가서 이제 아론성 가서도 이제 그 바위도 보고 그냥 뭐 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경계 부위가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럴 때 물건과 물건의 기운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의 기운이 다르고 또 다른 공간의 기운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그 기운의 경계면에서 뭐 서라운드로 발산은 되지만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이거 세 가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지랑이를 보면 그거는 뭐 열기운이거든요. 그러면 요 경계 부분이 이렇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막 운동을 하잖아요. 막 해서 땀이 막 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뭐 김도 올라오지만 그 경계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거는 열기, 열 플러스 기, 실제적인 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 자체는요 내 몸 안에도 있지만 나의 의식의 경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변으로 확산이 돼요. 그건 알죠, 그죠? 자기의 의식에 따라서 의식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기가 자기 안에 그냥 움츠러 들어있다. 근데 이걸 이완시켜 놓으면은 기가 이렇게 발산이 된단 말이에요. 발산이 돼. 그리고 플러스 저는 상위, 빛. 광자의 빛이라기보다는 상위 근원의 에너지의 상태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3중첩 상태거든요. 세 가지 중첩 상태 에너지.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운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도수련하고 의식이 높아지고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은 이제 빛까지 나오는 것이고, 빛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의 열기. 그러니까 누구라도 춥지만 않으면 다 기는 발산돼요. 근데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이 반사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간상세포라고 한 거 정확하게 내가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거 보면은 저도 이제 간상세포로 이제 집중하지 않고 어릿하게 보는 세포가 간상세포인지 나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가시광선이 아닌 파동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인지하는 부분이겠죠? 아마 그래서 보이는 거 아닌가. 이게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다 있다. 다만 없으면 죽잖아. 네. 그러니까 나만 그 의식이 이제 짐승 그냥 집착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 버리면 그것이 이제 마음을 안으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겉으로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겉으로 살짝 비치더라도 어둡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연예인들이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야 이런 말 나온다. 그거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상대방이 만약에 기분 좋은 상태, 그 다음에 나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이거 뭐 호감이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상대방한테서 굉장히 얼굴에서 그냥 밝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은 아마 상대방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는 나도 있고, 상호 간의 조합으로 아마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상태에서 아우라 발산이 네, 예, 예. 거의 되겠네. 네.